천안시가 올해 본 예산보다 1.7%가량 늘어난 2조 3,8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지역경제 활력 회복에 집중 투자될 예정입니다. 다음 달 2일부터 세종시에서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시행됩니다. 하지만 일부 프랜차이즈 가맹점만을 대상으로 시행될 예정이어서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산 배방 월천도서관 건립공사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최근 설계 용역을 마친 가운데 내년 1월 착공해 2024년 6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됩니다. 천안시 목천읍에 들어서는 반려동물 지원센터가 다음 달 착공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천안시가 2조 3,8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박상돈 시장은 시정연설에서 지역경제 활력 회복과 안전망 강화 등의 재정운용 방향을 토대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안시의 내년도 예산안은 2조 3,800억 원입니다. 올해 본 예산보다 400억 원, 약 1.7% 늘어난 규모입니다. 지역경제 활력 회복과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지속가능 성장 기반 구축 등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불확실성과 회복세가 이어지는 현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합리적으로 시정을 운영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총체적인 고심이 담겨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를 둘러싼 근래의 엄중한 상황에서 시민들이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자 끝없이 고민해 왔습니다. 민선 8기 5대 목표와 10대 추진 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도 내놨습니다. 먼저 문화 분야에선 내년 8월 독립기념관에서 열리는 K컬처 지역 박람회가 눈에 띕니다. 또 천안이라는 지명을 지은 고려 태조 왕건의 역사성을 재조명하기 위해 유량동의 태조 왕건 기념공원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자연과 테마가 함께 숨쉬는 품격 있는 역사, 문화, 관광의 명소로 개발해서 고려 왕국의 시조가 아끼고 꿈을 담았던 우리 지역의 역사적 상징성을 재조명하고 관광 활성화의 전진기지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분야에선 성안 종축장의 첨단 국가산업단지 추진과 13개 산단을 통한 우량기업 유치를 내세웠습니다. 정부의 예산 삭감 기조에도 천안 사랑카드의 10% 캐시백 정책은 계속 유지될 전망입니다. 빵의 도시 브랜드 확산을 위해 전국 최초의 베이커리 산업특구 지정도 앞당길 방침입니다. 한편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다음 달 21일 의결될 예정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이고 환경을 생각하자는 취지에서 다음 달부터 세종과 제주에서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시행됩니다. 하지만 전국적인 시행이 아닌 데다 일부 프랜차이즈 가맹점만 대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보니 그 효과가 얼마나 될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다음 달 2일부터 세종에서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시행됩니다. 카페 등에서 소비자가 일회용 컵으로 음료를 구매할 때 자원순환 보증금 300원을 포함해 결제했다가 나중에 사용한 컵을 반납하면 다시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현재 빈병 보증금제를 시행하고 있잖아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보증금제가 들어 있습니다. 보증금을 내고 살고 있는데 나중에 반납하면은 그만큼의 보증금을 반납받는 제도입니다. 당초엔 지난 6월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해당되는 매장들의 반발 등으로 시행이 유예되고 시행 지역도 세종과 제주 두 곳으로 축소됐습니다. 우선 적용 대상은 전국에 100개 이상의 가맹점을 둔 프랜차이즈 업체로 세종시는 동지역 174곳이 해당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매장은 일회용 컵에 음료를 판매할 때 바코드가 있는 라벨을 부착해 판매하고 소비자는 컵을 사용한 뒤 해당 매장에 직접 반납하거나 정해진 반납처로 가져가면 현금이나 은행 계좌로 보증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매장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환경부와 세종시는 동지역 30여 곳에 간이 회수기와 반환 수집소를 설치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대상 매장들이 얼마나 참여할지 미지수입니다. 세종과 제주에서만 시행하는 것도 맞지 않는 데다 시행 대상을 가맹점 100개 이상 프랜차이즈로 제한한 것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려면 대한민국 전체 다 하든가. 그리고 프랜차이즈만 하는데 프랜차이즈보다 장사 잘 되는 일반 가게들도 얼마나 많은데 프랜차이즈만 하냐. 세종시는 보증금제 적용 매장을 찾는 시민들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등 제도가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영인점 포인트를 연계해가지고 이벤트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고 있고요. 그리고 일회용 컵을 사용하지 말자는 게 가장 궁극적인 취지이기 때문에 다회용 컵 텀블러 같은 걸 사용했을 경우에는 탄소 중립 포인트 해가지고 300원 가량의 포인트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제도 시행까지 불과 열흘 남짓 남겨두고 있는 상황에서 시행 초기 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무장애 생활환경 인증 절차가 늦어지면서 지연되고 있던 아산 배방 월천도서관 설계 용역이 마무리됐습니다. 공사 입찰에 들어간 시는 내년 1월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24년 6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지난 2020년부터 아산 배방 월천지구에 추진되고 있는 월천도서관 건립사업. 당초 내년 말 개관을 목표로 지난해 10월 설계에 들어갔지만 어린이나 노인, 장애인 등 누구나 불편함 없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 설계되는 장애물 없는 생활인증, 이른바 BF 인증이 인증기관의 인증 포화로 늦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BF 인증이 완료되면서 월천 도서관 설계 용역이 최근 마무리됐습니다. 공사업체 선정에 나선 아산시는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건립에는 모두 120억 원이 투입됩니다. 도서관에는 복합 문화 공간을 비롯해 영유아 자료실과 프로그램실, 어린이와 청소년 자료실 등이 들어설 예정으로 특히 도서관 반경 1.5km 안에 학교 5곳이 있는 만큼 청소년 공간 특화 도서관으로 지어질 예정입니다. 배방 월천 도서관 준공은 오는 2024년 4월을 목표로 추진되며 정식 개관은 준공 2달 뒤인 6월 이뤄질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천안 공무원 노동조합이 국립경찰병원 분원 아산 유치를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에 동참했습니다. 이에 따라 천안 공무원 노동조합은 지난 18일 천안 아산역에서 국립경찰병원 분원 아산 유치 범시민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공무원 노조는 교통이 편리한 아산에 국립경찰병원 분원이 유치된다면 천안 아산 지역뿐 아니라 충남 도민 그리고 인접 시도에서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앞으로도 국립경찰병원 분원 아산 유치 범시민 서명운동에 동참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천안시 목천읍에 들어서는 반려동물 지원센터가 다음 달 착공합니다. 센터는 국도비 10억 원에 22억 원을 더해 총 32억 원이 투입되며 집중치료실과 수술실 등 의료공간을 비롯해 촬영실과 놀이터 등을 갖추게 됩니다. 내년 11월 준공될 예정이며 운영은 천안시가 직접 맡습니다. 천안시는 다음 달 4일부터 14일 동안 올해 천안을 빛낸 10대 뉴스 선정을 위한 설문조사를 벌입니다. 조사는 시 홈페이지에서 진행되며 주요 정책사업 30개 중 5개를 골라 투표하면 됩니다. 약 9천 명이 참여한 지난해에는 수도권 전철과 시내버스 환승 도입이 3천여 표를 받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어제 저녁 8시 20분쯤 천안시 성거읍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북천안 나들목 인근에서 관광버스 3대와 승합차 2대가 연달아 추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관광버스 운전기사 58살 A씨가 숨졌고 버스 3대에 타고 있던 승객 120여 명 중 31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정체 중이던 차량을 관광버스가 들이받으면서 연쇄 추돌이 난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는 특별한 작은 도서관이 아산에 있다고 하는데요. 도서관의 이름조차도 이순신 장군의 자를 따서 지었다고 합니다. 김장섭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난중일기 교주본의 첫 장. 어머니를 떠나 2번이나 남쪽에서 설을 쇠니 간절한 회한을 이길 수 없다는 내용으로 어머니를 하늘로 표현한 부분에서
이순신 장군의 효사상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32세에 부과에 급제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교지부터 백의 종군 중 선조가 삼도 수군 통제사로 임명하면서 내린 교지까지 이순신 장군의 걸어온 길을 알아볼 수 있는 이곳은 바로 아산의 한 작은 도서관입니다. 단순히 책을 읽는 공간에서 벗어나 난중일기 해석부터 전쟁에 사용됐던 각궁 등 유물 사진을 통해 이순신 장군을 담아냈습니다. 묵과급제, 두 번째 복지, 세 번째 전쟁, 이런 세 가지 테마로 해서 유물 사진을 테마별로 전시해서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순신 장군에게 감명을 받아 더 알리고 싶은 마음으로 문을 열게 된 작은 도서관. 명칭도 이순신 장군의 자를 따다 여해로 지었습니다. 우리가 다 이순신 장군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해라는 이름은 또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여해라는 이름은 이순신 장군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너 여와 화해할 해자를 써서 여해라고 이렇게 이름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특별전 이외에도 여해 도서관에서는 난중일기 낭독회와 북아트, 거북선 만들기 등을 통해 이순신 장군 알리기에 힘쓰고 있습니다. 단순히 역사 자료로 남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보고 이순신 장군의 뜻을 가슴으로 전달했으면 좋겠다는 여해 작은 도서관. 지금 일으킨 작은 물결이 큰 파도가 돼 돌아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우리 지역 시의원이 본회의에서 한 5분 발언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종시의회 국민의힘 비례대표 이소희 의원인데요. 세종교육의 미래를 위한 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학교 교육 정상화와 다양한 선택권이 보장되는 수준 높은 교육 환경 조성을 통해 세종의 아이들이 대한민국의 미래 인재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한 해법 마련에 세종시 교육청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9월 25일 세종시 중고등학생들과의 간담회에서 많은 아이들이 초중학교에 걸쳐 누적된 학습 결손으로 수업 내용을 따라가지 못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교육청은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의 학력 저하에 대한 우려를 간과해서는 안 되며 세심히 교육 현장을 살피고 자료의 면밀한 조사 분석으로 학력 신장을 읽어내 대책 마련에 의지를 갖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세종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우선 정확한 진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학력 수준에 대한 정확한 진단 없이 이뤄지는 학습과 교육은 나침반 없이 항해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지난 10월 11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원하는 모든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학업 성취도 평가 확대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세종시 교육청은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참여는 물론 더 나아가 학업 성취도 평가 의무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학업 성취도 평가는 정확한 진단에 기반한 맞춤형 교육 제공을 위한 것이므로 결과는 학생, 학부모, 교사에게만 교육 목적으로 제공하고 학교별, 지역별 수집을 금지해 자칫 줄 세우기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급변하는 시대의 요구에 부합하는 인재 양성과 세종시 교육 혁신을 위해 탄탄한 지역 인재 양성 시스템도 필요하며 교육자유특구 유치는 이를 위한 최적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교육자유특구는 공교육 내에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 활동을 보다 유연하게 도입할 수 있는 미래형 교육제도 중 하나로 2024년부터 시범 운영될 예정입니다. 지난 1일에는 교육자유특구 지정 운영의 근거가 담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 특별법안도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젊고 청소년 인구 비중이 가장 높으며 국가교육 발전의 상징 도시인 세종시야말로 교육자유특구의 최적지라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또한 세종시는 다른 지자체와 달리 단층제로 운영되는 만큼 새로운 제도에 빠른 안착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갖고 있습니다. 세종시가 교육자유특구로 지정되면 학교 교육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다양성, 자율성, 창의성에 기반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세종교육에 대한 시민의 만족도와 자부심을 높이고 자족 기능을 갖춘 미래 전략 도시로 발돋움하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며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에도 세종시가 선도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 현재 세종시는 시정 4기 20대 전략과제 중 하나로 교육특구 도시를 선정하고 교육청과 교육자유특구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한 상태입니다. 시와 교육청은 상호 긴밀히 협력하여 체계적인 추진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세종시가 반드시 교육자유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은 곧 국가 경쟁력의 근원이자 지역사회 발전의 원동력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세종시 교육청은 학력 신장과 교육자유특구 유치로 세종시가 대한민국 교육 수도로 도약하고 세종의 아이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로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하면서 5분 자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종시가 다음 달 8일까지 내년도 유기질 비료 지원을 위한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 대상은 혼합 유박 등 유기질 비료 3종과 퇴비 등 부숙 유기질 비료 2종입니다. 신청 자격은 농업 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업 경영체로 농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지원액은 포대당 최소 1,300원에서 최대 1,600원이며 세종시 제조업체에서 생산된 퇴비를 신청해 공급받을 경우 300원이 추가 지원됩니다. 세종시 교육청이 다음 달 말까지 수능 이후 학생 안전 특별기간을 운영합니다. 이 기간 동안 각 학교는 수능 이후 자체 교내외 생활지도 운영 계획을 수립해 연말까지 학생 생활지도를 강화합니다. 특히 수능을 마친 고3 학생을 대상으로 건전한 여가 생활을 권장하며 음주나 흡연, 폭력 등 학생 일탈을 방지하고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교육이나 생활지도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경찰서와 시청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PC방이나 노래방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설 예정입니다. 천안시가 2009년에 선정한 천안시 미경을 8경으로 축소하는 등 대표 관광지를 다시 선정했습니다. 기존 관광지 가운데 독립기념관과 유관순 열사 사적지, 삼거리 공원 등은 그대로 유지된 반면 병천 순대거리와 천안 종합휴양지, 입장 거봉 포도마을, 천오지 야경 등은 제외됐습니다. 성성 호수공원과 국보 봉선 홍경사 갈기비는 새로 추가됐습니다. 시 관계자는 지역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연계해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매력적인 관광도시로 발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천안시가 유관순 열사 사적지에 건립되는 교육관의 명칭을 공모합니다. 공모는 오는 25일까지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시 홈페이지에 있는 신청 양식에 따라 전자우편으로 하면 됩니다. 다음 달 준공되는 교육관은 내년부터 가족 단위나 학생, 성인 등을 대상으로 유관순 열사와 만세운동에 대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의 구인구직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장애인 일자리 종사자 115명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행정도우미, 전담 행정도우미, 복지서비스 지원 요원이며 직접 방문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근무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청 노인장애인과며 문의사항은 041-521-5363번에서 4번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신우전기에서 전기 공사 현장 관리 업무를 담당할 직원 1명을 채용합니다.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63-0901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한성정밀공업에서 철근 가공 업무를 담당할 직원 10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32-3102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